예,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추경에 대해서 일부 야당에서 뭐 총선용이다, 또 세금으로 억지로 일자리 만들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은 2009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의 추경, 또 15년도 박근혜 정부 추경과 이번 추경을 비교해 보니까 그 추경의 목적이 거의 뭐 유사합니다. 재난 대응, 일자리 창출, 또 취약청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선거가 뭐 다음 해에 있다든지 또는 직후에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추경이 3월 30일 날 국회에 제출이 됐고 4월 29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15년도에 또 추경이 7월 6일 날 국회에 제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4월 13일 날 총선에 있었습니다. 일부 야당이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SOC 인프라, 단기 일자리 뭐 이런 것 때문인데 실제 그 비교를 해보면은 09년도에 또 15년도 추경에서 SOC와 단기 일자리 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에서 비교하면 이번 추경이 훨씬 적다. 그래서 2009년도에 SOC 예산이 8천억이고 15년도에는 1조 3천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올해 추경은 7천억에 배정이 되어 있고요. 또 단기 일자리도 2009년에는 2조 4,742억 원입니다. 희망 근로 프로젝트, 노인 일자리 확대. 또 15년도에는 9천억이 배정됐고요. 청년 인턴제라든지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명시적인 게 2,375억 원입니다. 자, 부총리님. 네. 일각에서 이렇게 이번 추경을 선심용 그 선거용 예산이다. 또 세금 일자리다. 이렇게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과거 정부 추경도 선거용이냐, 세금 일자리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본다면 부당한 저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네, 의원님 이번에 추경 6조 7천억을 내면서 추경 사업 목적이 명확합니다. 하나는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추경이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두 가지 명료한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도록 했고요. 문제는 그 해당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 지금 쭉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에는 경기가 하향 조정될 때는 취약계층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민생 안정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이 과거에 추경할 때 역시 반영이 된 겁니다. 이번에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예산 2조 2천 그리고 경기 뒷받침을 위한 4조 5천도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려고 정부는 노력을 했고요. 특히 세 가지 기준을 갖다가 명료하게 갖고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목적에 부합할 것, 집행이 가능할 것, 성과가 가시화될 것, 이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예산 사업 중에서 엄선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어떤 총선을 의식한 어떤 사업이라 이런 거는 행정부는 뭐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업 하나하나도 저희가 설명을 하면은 저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 재정 건전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뭐 아까 모 의원께서도 뭐 D1, D2, D3까지 예를 들면서 이번 추경이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주장을 하는데 실제 지금 다른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를 한 번 더 해주시죠. 예, 의원님 그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D1, D2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D1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37.1%, D2로 하면 40%고요. OECD나 IMF는 D2 국가 채무 기준으로 비교를 합니다. D2 기준으로 하면은 OECD 국가의 평균은 110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233%입니다.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 신용등급을 높게 받는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와 같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치상으로 보면 역시 OECD 국가에 비해서 저희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가장 양호한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3조 6천억이라고 하는 적자 국채를 부득불 발행을 했지만 가능한 한 정부가 갖고 있는 잉여 재원을 활용하고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조 6천억 발행도 작년에 초과세수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여력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방금 국채 발행도 말씀을 하셨지만 09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 28조 9천억의 추경 예산 중에서 22조를 국채로 발행했습니다. 추경 예산의 76.1%입니다. 15년도 박근혜 정부 때는 추경 예산 11조 8천억 중에서 9조 6천억을 국채로 발행해서 81.4%입니다. 방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6조 7천억 중에서 3조 6천억을 국채 발행해서 53.7%, 가장 역대 수준에서 좀 낮은 그런 수치인데요.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 10년 동안에 국가 채무 비율이 08년도 28%에서 16년도에 38.2%로 급증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지금 올해 이 국채 발행 비율이나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간 국가 부채 비율이 불과 2% 증가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야당의 이런 주장은 지극히 왜곡된 주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여 년 전에 28%였던 게 지금 38% 수준으로 국채 수준이 와 있고요. 다만 최근에 GDP가 신계율로 개편이 되면서 아까 말씀 올렸던 대로 37.1%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뭐 국가 채무가 아무리 OECD 국가에 비해서 건전하다 하더라도 뭐 저희 재정당으로서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에서 늘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추경을 하면서 3조 6천억이라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 변동된 분을 보면요. 지금 추경 전이 GDP 대비 국가 채무가 37.1%인데 3조 6천억에 추경을 하게 되면 37.2%로 0.1%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뭐 재정 건전성에 뭐 치명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 하는 요인은 없다는 점을 제가 일단 추경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방금 부총리께서 정리해 주셨듯이 그런 수치들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또 알리고 또 왜곡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추경 예산안을 수정안을 제출하자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추경안을 수정하는 전례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이번에 볼 때는 아마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R&D를 포함한 실증과 관련되는 예산을 1,200억이든 2,000억이든 3,000억이든 국회에서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6조 7천억이라는 추경 규모에 비해서 그 규모가 지나치게 적고 그 이전에 그렇게 한 사례가 없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이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저는 이번 추경 심의하면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이 사안을 논의해서 적정 규모를 추경 때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산림청장님께 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4월에 강원도 고성 강릉 인제 산불이 아주 큰 규모로 나서 뭐 국민적 피해가 컸습니다만 열악한 상황에서도 산불 진화에 나름 그 성과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산불이 컸던 원인들이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임도의 밀도가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가 임도 적정 그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 지금 그 적정 임도 밀도가 한 8.3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도 밀도는 3.2 정도가 되고요. 특히 지금 강원도의 대형 산불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임도 이번에도 보니까 임도가 망이 잘 그 구축되어 있는 데는
빠른 속도로 좀 진화가 가능했고 또 그러지 못한 곳들은 좀 그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임도의 밀도가 높을수록 산불 진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건 맞죠? 네, 뭐 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훨씬 용이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 산불이 또 크게 확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도시지역으로 특히 빠르게 확산됐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야간에 산불 때문에 헬기 투입이 늦어졌다. 이런 이유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지상 진화대,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 이 부대원들의 역할이 아주 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역할이 컸습니까? 예, 뭐 지금 이제 소방청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산불 특수진화대 같은 경우는 산불 현장 산속에 들어가서 직접 진화하는 인력들이어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좀 이렇게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 이 영역입니다. 지금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300명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큰 산불에 대응할 때 뭐 충분합니까?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도 그래서 한 135명 증원을 요청을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이분들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그것도 굉장히 처우 문제도 그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 일용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재정당국과 논의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그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역할이 이번에 컸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야 될 이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가 안전하와 장갑 등 기본적인 방염 안전장치도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본원이 파악하기로 또 냉난방과 샤워 시설도 없는 임시 컨테이너에서 출동을 대기한다. 이런 상황이라는데 실제 맞습니까? 예, 굉장히 좀 현장 상황들이 좀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부터 시작을 아니 그런데 해서 산불 특수진화대에 안전화나 장갑 등이 기본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이게 맞습니까? 그 지급은 되는데요. 이제 그 워낙 이제 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대응하다 보니까 충분한 어떤 여건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조금 더 좋은 장비와 또 넉넉하게 좀 공급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예,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불 2차 피해 예방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또 토양 유실로 인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또 피해 나무가 제거되지 않으면은 민가를 덮칠 우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차적으로 지금 그 민가 주변 같은 경우는 긴급 벌채를 통해서 좀 그런 2차 피해를 좀 줄이고요. 특히 그 산불 피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고사목들의 그 소나무 재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 우리 산림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 10배 정도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도 제일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산사태 피해입니다. 토양 유실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긴급 조치를 5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다 이렇게 해놨지만 지금 요즘 이제 기후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서 집중 강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충분히 버틸 수 없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심에 이 차단 숲을 조성하는 문제가 매우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시는 8km의 그린유 포리스트를 조성해서 조성 후에 2014년도에 미세먼지 고농도 해수가 10회였던 것이 3년 만에 3회로 줄어드는 큰 성과를 낳았습니다.
또 본원이 파악할 때는 시야 산업단지 완충 녹지 조성을 해서 약 2006년에서 12년간 6년간 조성한 결과 이 미세먼지 농도가 21%나 저감되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또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폭염으로 유명한 도시인데도 95년부터 약 20년간 8만 5천 그루의 가로수가 22만 가로수로 증가를 시킴으로써 이제 대구가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그런 기록은 이제 도시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그 폭염의 예방 효과도 크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좀 시급한 대책 또 추경의 반영 이 필요성이 있는데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미세먼지 차단습은 이제 그 발생원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지는 않지만 그 국소적으로 습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흡착을 하거나 흡수를 함으로써 이런 차단 효과를 내기도 하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이 습이 있음으로 인해서 온도 차에 의해서 바람길이 조성이 돼서 빠르게 미세먼지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효과들을 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에 있는 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단순하게 이런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폭염 완화라든가 또 녹색 쉼터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에서 굉장히 이 선호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조금 그 현장에서 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공단이라든가 항만 주변이라든가 특히 취약계층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있는 장소에는 이런 도시숲을 조성을 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좀 저감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기정통부 장관님께 일본 수출 규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산화율을 높여야 된다, 수입 다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항할 수 있는 소위 뭐 언론의 표현으로 보면 우리도 한방 할 수 있는 소재 능력을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 신소재 개발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비교 우위에 있거나 앞으로 비교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소재 부품 분야의 획기적인 육성책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과 이번 추경에서의 반영해야 될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뭐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이번 추경에 대출 한 667억 정도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국제적인 서플라이 체인 그 공급망 사슬의 이 소재 부품의 어떤 그 조달 이 부분에 상당한 그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급 그 사슬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 그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소재 부분에 대한 영향도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소재가 가장 치명적이고 영향도가 큰지를 이제 산업부라든가 관련 부처가 지금 열심히 그런 부분을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근본적으로 R&D부터 해서 그런 소재를 투자하고 확보해야 되는 거, 또 단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이행이 어렵지 않은 효과가 큰 것부터 또 해야 될 거, 이런 등등이 아마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리라고, 그런 좋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미래의 신소재라고 해서 국내적으로 인정받는 분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핀이라든지 또 건축용 신소재, 에어로젤, 또 탄소 섬유 분야 뭐 이런 것이 뭐 알려져 있습니다만 산자부뿐만 아니고 가기정통부에서도
비교 우위에 있는 신소재 또는 가능성이 있는 신소재에 대한 정리된 뭐 데이터라든지 또 목록 이런 것이 정비가 잘 돼 있죠. 대체로 지금 역할이 산업부는 이제 산업 기반 측면에서 소재를 다루고 있고 과기부는 이제 기초 소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산업의 영향도를 분석을 해서 그런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지 않나 봐집니다. 과기부의 R&D 소재 예를 들면은 우리가 20초 전체 R&D 예산 중에 소재 부분이 한 4% 됩니다. 금년 같으면 한 7,100억 정도 됩니다만은 이것도 이번 결과를 놓고 보면은 시급하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쪽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렇다 보면은 내년 예산서부터는 산업부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업들이 끝나고 나면은 그 소재 부품에 대한 R&D 우선순위와 자원의 배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좀 과학적인 분석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시겠다 했는데 아마 뭐 정리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또 모자라는 분야도 분명히 있을 걸로 봐집니다. 지금 뭐 기재부, 산업부, 과기부 할 것 없이 관련 부처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빠르게 지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분야 정리를 잘 해주셔서 내년도 본 예산안에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주평화당의 존경하는 이용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